안녕하세요. 김일공 교수입니다. 12강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찾기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여기에 6개의 지문이 있고 즉 6개의 문항이 있습니다. 이 글들은 실제 기출된 문제는 아니고 제가 뽑은 문제들입니다. 지문은 제가 만들 수는 없지만, 만든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문은 뽑아온 거지만, 대부분의 1, 2, 3, 4는 제가 직접 만든 것입니다. 자, habit is a second nature, or, as the Duke of Wellington said, it is 10 times as strong as nature, at any rate, as regards its importance in adult life, for the acquired habits of our training have by the time checked or killed most of the natural instinctive tendencies which were originally there. 그냥 일상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약간은 정신적인 내용, 그러니까 약간은 신경을 써야 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습관에 관한 거니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습관은 제2의 본성입니다. 동의하시죠? 본성은 타고나는 거고 습관은 형성이 되는 건데요. 아니, as the Duke of Wellington, 영국의 웰링턴 공작이 이야기했듯이 it is 10 times as strong as 이럴 때 배수사 10 times, 5 times 뭐 이렇게. 근데 2배 그럴 때는 2 times도 쓸 수 있지만 이거는 그냥 twice로 많이 써요. twice, 이제 3 times 3배. thrice라는 단어가 있지만 2 times만 twice를 많이 쓰고 thrice 가끔 보고 이런 것들은 그대로 쓰죠. as 원급. as. 그러니까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 그렇죠. 그래서 이것의 속도, 길이, 능력의 10배. 그래서 이제 따라서 이런 것을 배수사, 몇 배를 나타내느냐 해서 배수사, 배를 나타낸다. 이렇게 써야 되나요? 배수사하다고 하죠. 자, 습관은 제2의 본성이고요. 아니, 웰링턴 공작의 말에 따르면 본성의 10배는 강하다고 합니다. At any rate, rate는 비율인데 어떠한 비율로 보더라도, 그래서 거의 관형적 표현으로 어쨌든 any는 1이 됐든 10이 됐든 100이 됐든 어떤 비율로 보더라도 어쨌든 10배 강하다. As regards regard하고 동사는 s가 붙었어요. 3인칭 단수. 그러니까 as는 주어로 쓰인 거예요. 거의 관계대명사처럼 쓰인 거죠. 이제 비례를 나타내는 뭐뭐과 관련하여 as regards는 with respect to 뭐뭐과 관련하여 concerning regarding 간단히 about 이렇게 할 수도 있죠. Its importance in adult life. 성인의 삶에서 차지하는 그 중요성과 관련해서 어쨌든 본성보다 10배나 강하다고 합니다. 이유. For the acquired habits of our training 뒤에 절이 나왔으니까 for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because는 이미 알려진 이유고요. for는 이제 새로운 new information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말을 했어요. 10배 강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말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for라고 하는 것은 이유이지만 이게 제 문장 앞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because는 문장 앞에 나올 수 있어요. Because it is cold today, we will call off our meeting.
우리 모임을 취소할 겁니다. 이거 이미 날씨가 춥다는 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because는 뒤로 갈 수도 있어요. We will call off our meeting because it is cold today. 그런데 for it is cold today 이건 안 돼요. 그래서 because는 종속 접속사, for는 등위 접속사라고 이야기해요. 등위는 A와 B가 동등한 관계에 있죠. because는 종속이니까 A가 있으면 이 A 속에 B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A와 B는 동등한 관계고요. for는 이유는 이유지만 문장에 처음에 나오면 안 돼요. 물론 끊어가지고 앞에서 끊어가지고 for 이렇게 절이 나올 수 있지만 뒤에 주절로 연결될 때는 안 되죠. 그러니까 for는 의미상으로는 because나 as나 since지만은 그게 통사적으로 구조적으로 형태적으로는 앞에 있는 내용과 동등한 관계로서 쓰여지는 거다. 왜냐하면 the acquired habits of our training 우리가 훈련에 의해서 얻게 되는 습득된 habit은 이때 훈련은 의식적인 것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훈련을 하고 마음을 단련시키고 신체를 단련시키면 습관이 나타나죠. 예.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꼭 뭐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죠. 그건 무의식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어떤 훈련에 의해서 우리가 습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이라기보다는 습성 이게 낫겠죠. 습관은 범사회적인 개념이고 습성은 한 인간적인 개별적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의 결과로 얻게 되는 습성은 have checked by the time. by the time은 우리가 그것을 습득하게 되는 그때쯤이면 have checked. 체크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 글을 써왔는데 체크한다는 것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제지하는 거죠. 이거는 제지하고 제어하는 거예요. 이걸 고쳐라.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달려가는데 체크를 해요. 옛날에 조금 삶이 조금 자유스럽지 않았을 제가 대학에 다니던 그때는 유신 체제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머리가 길다고 경찰관들이 제지해서 머리를 자르고 저는 뭐 잘림을 당하지는 않았으면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제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쯤이면 checked most of the natural instinctive tendencies.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본능적인 성향을 제지했거나 or kill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습관들이 그러한 본능의 성향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 삶에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가면 뜻이 이상해지죠. 없애버렸기 때문에 중요하다. 안 맞죠. 없애버렸으면 오히려 중요하지 않아야 되죠. 근데 오히려 10배나 강력하고 그래서 성인의 삶에 관련해서 그 중요성이 부각이 된다. 그런데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더라. check to kill가 동사로 most of the natural instinctive tendency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관계대명사로 연결되죠. which were originally there. 원래 거기에 있었던. 거기는 nature, 본능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전부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본능적인 성향을 많이 제어했거나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이 본능을 이겨버린 결과죠. Nine tens, 지난번에 한번 나왔죠. Nine, ten. 이게 nine이 복수니까 tens, s를 붙여야 이거죠. 3분의 1 그러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 1, third, s 안 붙이죠. 이게 1이 하나니까. 만약에 3분의 2 그러면 2 thirds, 서술로 해가지고요. 9 tens, 10번째의 전부 해서 9이니까 복수죠. 개념이 9 tens. 1일 경우에는 안 붙이죠. 9 tens or possibly 99 hundredths
All our activity is purely mechanical and habitual, from our rising in the morning to our lying down each night. 10분의 9. 아마도 가능적으로 보면 100분의 99. 99가 복수니까 hundreds에 s를 붙여서 우리의 행동의 10분의 9 아니면 100분의 99 정도는 순수하게 기계적이고 습관적이다. 자신도 모르게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From our rising in the morning, 아침에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거나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날 밤, 매일 밤 침대에 다시 누워 잠자리에 드는 것들이 거의 습관적인 행동이다. 본능이라기보다는 our dressing or undressing, 옷을 입고 벗고 어는 반대적인 거죠. our eating or drinking,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our greetings and partings, 아침에 만나서 악수하며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들이나 한 사람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이니까 and partings, 그리고 우리가 만났던 사람과 헤어질 때의 행동들. Even most of the forms of our common speech, 우리가 흔히 공통으로 사용하는 말의 여러 가지 형태들. 만나면 Good morning, 안녕하세요. 날씨가 좋지 않더라도 구름이 끼고 눈이 금방 올 것 같은, 아니면 눈이 내리고 있고 비가 오는 바람이 많은 아침에도 bad morning 하지는 않죠. Good morning. 이러한 말의 대부분의 형태는 are so fixed, 너무 매우 고정이 되어 있어서 by repetition, 반복을 하다 보면 고정이 되죠. As almost to be classified as reflex actions. So as 뭐뭐 정도로 almost to be class 이렇게 분류될 정도이다. reflex action. reflex는 반영하는 거지요. 그래서 반사 행동, 반사적으로 그냥 나오는 행동, 습관이다. 그러니까 reflex action은 habits라는 말로 바꿨을 수 있는 거죠. 습성은 제2의 본성이다. 우리가 습성이 몸에 배일 때쯤에는 본능적으로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본능적인 성향은 거의 없어지고 또 없어지지 않았더라도 많이 제지당하는 경우가 생겨난 셈이다. We never use a form of speech that is not fixed by repetition. 우리는 습성에 의해서 fixed 되지 않은 스피치 폼을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 아니죠. Good morning 하는 것도 습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다. Good night 할 때도. Putting on our clothes or taking them off are almost reflex actions. 옷을 입거나 옷을 벗는 행위들은 거의 습관이다. Reflex actions, almost habits. 거기 왜 나왔죠? Dressing, undressing. 비교적 쉬운 문제입니다. The actions of adults 또는 adults are controlled almost entirely by natural instincts. 어른들의 성인의 행동은 본능에 의해서, 타고난 본능에 의해서 거의 전적으로 제지된다. 이제 controlled는 왜 checked라는 동사를 바꿔 쓴대요. 그게 본능적인 것을 제지했다는 거지 본능에 의해서 제지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natural instincts가 잘못된 거죠. habits 그러면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4번 All natural human tendencies are replaced by habit by the time a person reaches adulthood. 이럴 때 all, never, seldom, always 이런 것은 주의하시라고 그랬죠. 인간의 본능적인 타고난 모든 성향은 대치된다. 습성에 의해서. 언제? 한 사람이 성인에 이르게 되면. 그럴 뜻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Every aspect of language is extremely complex, yet very young children before the age of 5 already know most of the intricate system we have been calling the grammar of a language. 언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면은 extremely complex,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언어가 복잡하죠. 한국어를 모국어로 해서 한국에서 이제 10살 이상 나이가 될 때까지 성장한 사람은 영어나 독일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를 습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습득은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거죠. 한국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아이는 부모가 한국 사람이든 부모가 러시아 사람이든 부모가 중국인이든 한국에서 자라고 그 가정이 아니고 학교에 가고 유치원에 가고 한국 아이들과 어울리면 한국어를 습득하게 돼 있어요. 배우는 게 아니라 습득이에요. 자동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이제 좀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는 언어를 배우는 거죠. Learning, not acquisition. 그래서 언어가 갖는 모든 양상, 소리의 문제, 의미의 문제, 구조의 문제 이런 것들은 매우 복잡해요. Yet, 그러나 절과 절을 연결할 때 yet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Very young children, 매우 어린 아이들. Before the age of 5, 5살이 되기 이전에 매우 어린 아이들이 already know, 이미 알게 됩니다. Most of the intricate system, complex system,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체계를 알게 되죠. We have been calling system 다음에 that a grammar, the grammar, the grammar of a language. 그러니까 we call something, we call A, B. 우리는 A를 한 언어의 문법이라고 불러왔다. 근데 이 목적어에 해당되는 게 that예요. 그러니까 that인데 구체적인 가리키는 건 시스템이죠. 선행사, 선행어, 관계대명사. 목적격이죠. 생략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국어의 문법이라고 불러온 체계, 영어의 문법. 사실은 문법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거 좀 좋지 않은 거죠. 문이라고 해서는 글이니까요. 근데 문법보다는 어법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어법. 어법이라고 불러온 체제, intricate, 아주 복잡한 체계의 대부분을 5살이 되기 전에 어린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습득하죠. 5살 되면 정상적인 아이라면 한국말을 아주 유창하게 하죠. 오히려 어른들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도 이렇게 아주 깜짝깜짝 놀랄 단어들을 사용하게 되고, 제 손자가 지금 5살짜리가 있는데, 이 녀석이 이제 뭐 화상통화나 이렇게 하면 할아버지를 골려요. 장난을 칠 줄 아는. 5살쯤이면 모국어의 습득이 구조적으로 완성이 된다. 그 다음에는 어휘를 이제 확대가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서먹한 관계, 이런 말은 안 된다고 그랬죠. 서먹한 관계. 서먹한 관계. 근데 우리는 서먹한 관계. 어색은 되죠. 이거는 의태어적인 거죠.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의 관계니까 서먹. 그 다음에 오이를 먹을 때 한 번만 먹는 게 아니고 2번 물어야 그 맛이 나죠. 아삭한 오이. 근데 아삭한 맛, 이게 안 된다니까요. 어색은 이건 형용사, 어색하다는 형용사니까요. 서먹하다, 서먹하다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말을 잘 써야 돼요. 외국어를 쓰기 전에 우리말을 잘 순수하게 잘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A는
normal human being can go through life without learning to read or write. 정상적인 인간이면 삶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Learning to read or write. 읽고 쓰는 걸 배우지 않고도. 그러면은 혼자 한다는 이야기고, 아이가 아니고, 우리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니면 요새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한글을 못 배워서 얼마나 원통이 하십니까? 배우지 않고도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단 불편하죠. 한글을 모르니까, 글자를 모르니까 버스를 타는데 연신내에서 광화문까지 오는 그 버스를 모르니까 번호 생김새를 가지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그런 거죠. 정상적인 사람은 읽거나 쓰는 거를 배우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의 능력은 있죠. 말의 능력까지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과 글을 읽고 쓰는 건 다르다는 이야기를 전제로 하는 거죠. 뒤에 밑에 나옵니다만은 Millions of people in the world today prove it. 오늘날 세상에 살아가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These millions all speak, understand, and can discuss complex and abstract ideas as well as literate speakers can. 이 똑같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두가 speak, 말하고, understand, 이해하고, can discuss, 서로 토론할 수 있어요. Complex and abstract ideas. 복잡하고 추상적인 생각들. 가령 사랑이라면 한글을 모른다고 해서 사랑의 감정을 표출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더 잘 표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지 글자를 모르니까 그거를 시로 글자로 쓸 수 없을 따름이죠. 그래서 나중에 늙어서 한글을 깨우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속에서 훌륭한 시가 나오고 전시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끔 보지요. As well as literate speakers can. literate. 이거는 able to read and write.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명사는 그러한 사람. 반대 illiterate.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자 또는 그런 것의, 그래서 문맹. 눈이 안 보이는 거죠. 문맹이다.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글을 배운 사람들이 말을 하고 이해하고 복잡하고 abstract ideas, 물리학, 화학 아니면은 경제학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글을 읽지 못한 사람도 요새 경제가 안 좋다더라. 어떻게 하면 해야 되느냐. 최저임금이 얼마더라. 이런 이야기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Therefore, learning a language and learning to read and write are somewhat different. 언어를 배운다는 것과 글을 읽고 쓰는 걸 배우는 것은 약간 다른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보조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종대왕께서 1443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한글을 창제하시고 1146년에 한글을 반포하셨죠. 나라 말씀이 뒷국에 달아 백성들이 니르고 할수도 나라 말이 서로 삼았지 아니할세. 이렇게 해서 훈민정음, 창제, 반포. 그 전까지는 한글이 없었으니까 한자를 갖다 써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민중이 한자를 어디서 배워요? 양반자재나 배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생각을 못 나타내느냐. 다 나타낼 수 있죠. 음악적인 감각도 가질 수 있고 또 그림을 그리는 감각도 가지고 태어나고 그런 것도 다 할 수 있죠. 단지 불편할 뿐이죠. 그리고 그 조선시대의 사회상에서는 그런 배우지 못했으니까 높은 벼슬을 할 수 없는 위치로 올라갈 수가 없었죠. 언어를 배우는 것과 글을 쓰고 배우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Similarly, 마찬가지로 millions of humans grow to maturity and they never learn algebra or chemistry or how to use a computer.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때 꼭 수백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장합니다. 성인으로. 성인이 되기 위해 성장하는 게 성장해서 성인이 되죠. 그런데
never learn algebra. 대수 1 플러스 1은 2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루트 8이 얼마냐? 어떻게 알아요? 고등학교 중학교 가지 않으면 잘 배우지 못하면 여담입니다. 루트 8, 뭐 2분의 2. 8의 2분의 1은 뭐냐? 0이다. 3이다. 이거다. 뭐, 그럼 2 루트 2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아는 바 없다. 이거 이렇게 나누면 0이 되고요. 이렇게 나누면 3이 되고, 이쪽이 되죠. 여담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모르고 지나가죠. 대수를 결코 배우지 않고, chemistry, 화학을 배우지 않고, how to use a computer,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성인이 되죠. They must be taught these skills or systems. 대수를 배우고 화학을 공부하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그들은 가르쳐야 돼서 배워야 되지만 they do not have to be taught to walk or to talk. 길을 걷는다거나 말을 한다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타고난 인간의 능력이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의 모든 면이 복잡하지만 5살쯤이면 어린아이는 모국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거의 습득하게 된다. 컴퓨터를 배우고 화학을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하는 것은 배워야 할 분야다. 마치 글자를 배우는 것처럼. 글자를 배우지 않으면 사실 화학도 대수도 그 다음에 컴퓨터 사용도 나타나지 않겠지만요. 말을 한다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서 걷는 것처럼 inborn ability, 타고난 능력이다. 1번, many people can learn a language easily. 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거기까지 문제 없어요. When they know how to use a computer effectively. 컴퓨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면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다. 오히려 언어를 배워야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겠죠. 물론 컴퓨터 언어라고 하는 그런 게 따로 있지만 여기서 그때의 컴퓨터 언어는 아니죠. 안 되는 이야기죠. Millions of people never learn algebra or chemistry or how to use a computer before they reach maturity. 이거는 결과적인 문제가 아니죠. 위쪽에 성장해서 성인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거 배우지 않고도 세상을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지 하나가 원인이 되고 하나가 결과되는 게 아니에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배우지 않는다. 아니죠. Children, when they reach the age of 5, 어린애들은 5살의 나이가 될 때쯤이면, okay, can have a good command of their mother tongue without being taught. 가르쳐 주지 않아도 mother tongue, 모국어를 have a good command, 잘 구사한다. 그게 답이죠. good command. 커맨드는 이렇게 조종하니까. 그는 영어를 잘해요. He commands good English. He has a good command of English. 이건 동사로 쓰인 거고, 이거는 명사로 쓴 거예요. 그는 영어를 잘 구사해요. The best way for a person to learn a new language, 어떤 사람이 외국어를 배우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learn to read and write it as early as possible before going to school. 학교 가기 전에 가능한 한 일찍 그것을 읽고 쓰는 것을 배우는 거다. 글을 먼저 배우는 것은 아니죠. 듣고 말하기가 먼저죠. 그러니까 듣고 말하지만 글을 배우지 않았어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글과 쓰고 능력 있지만 듣고 말하는 것을 못하면 삶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가 언어를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라는 과정으로 나눠서 하지만 그 모국어나 또는 외국어나 마찬가지예요. 듣고, listening 또는 hearing, speaking, reading, writing 이게 전부 하나로 묶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저희 손자들이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이 있어서 예, 영어를 좀 하나 봐요. 교육을 시키나 봐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메모라이제이션을 시킨다거나 또는 영어를 가르치면서 글자를 먼저 쓰게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절대 지향해야 될 방법이 아니죠. 듣고서 그림을 보여주는 건 좋지만 글자로 쓰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듣는 거 밑에 자막이 나오면 자막을 먼저 보게 되거든요. 아무리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그러면은 귀에 안 들리죠. 그래서 글자 쓰고 읽기 이전에 듣고 말하기. 애들 태어나서 1살, 2살쯤 돼서 이제 듣기 되고 3살쯤 되면 말하기 시작하고 5살쯤은 자기 문법이 완성이 되는데 그때까지 애들이 한글을 안 배우고도 잘하잖아요. 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5살, 6살쯤 되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준비로 한글도 배우고 요새 와서는 이제 산수도 하고 초등학교 산수를 하지 않대요. 보니까 수학이라 하고 그 다음에 뭐 외국어도 배우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3번 문제로 갑니다. What is liberalism? 자유주의란 무엇입니까? He is liberal. 우리가 혼동을 하시면 안 돼요. He is free. 그는 자유롭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구속이 되거나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디에 이제 억압되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는 몸이 지금 he is free. 그러니까 스스로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He is liberal. 생각이 자유로운 거죠. liberal. 자유주의적이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생각이나 경제적인 생각이나 종교적인 생각이 자유스럽다는 것은 약간의 진보적이다라는 그런 말과 통하는 거예요. 보수적인 게 아니고. 자유주의란 무엇입니까? It is not easy to describe it. 그것을 기술하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Much less, 훨씬 더 less가 됐으니까 부정의 의미가 강해지죠. To define it. 자유주의를 한두 단어나 한두 개의 문장으로 정의 내리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이유가 또 나오죠. 이걸 또 for it is hardly less smooth than a doctrine을 앞세워서 문장의 시작은 안 된다 그랬죠. 왜 기술하기가 어렵고 쉽지 않고 정의 내리기는 어려울까요? 그 이유가 말이죠. 이렇게 다음에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은 hardly less smooth. 간단한 거지만 it is hardly less smooth than a doctrine. 이거는 A라고 하고 이거를 B라고 한다면 이게 하나의 주의죠. 주의. 무슨 민주주의 할 때, 공산주의 뭐 할 때 하나의 닥트린보다는 무드로서의 기능이나 자격이나 성질이 적죠. 그런데 그걸 부정을 했어요. 하드리는 거의 못못이 아니다. 그러니까 닥트린에 비해서 무드적인 성격이 결코 적은 게 아니다. 그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it is a mood as well as a doctrine. 내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닥트린 하나의 주의야. 자유주의, 민주주의,
그 다음에 자본주의 하는 것처럼 하나의 닥트린, 이론이 있어가지고 그런 이론에 대한 전개를 할 수 있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하나의 사람의 감정에 관계되는 그러한 무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닥트린이라고 설명하다 보니까 또 무드적인 성격이 있어서 그걸 정확하게 기술하고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다. Hardly less mood than 분석하실 때 닥트린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삼고 B라고 했는데 무드인 것은 less, 더 적다 성향이. 그런데 그것을 부정했어요. hardly, hard는 딱딱하다, 어렵다. hardly는 빈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거의 뭐뭐하지 않다. 자유주의가 뭐예요? 그것을 설명하기가 어렵고 정의 내리기는 더욱더 어렵다. 왜? 닥트린이면서 동시에 무드이기 때문에. As the latter, no doubt, it is directly related to freedom, for it came as the form of privilege conferred upon any class in the community by virtue of birth. 후자는 뭐예요? 닥트린이죠. 자, 그러면은 닥트린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분명히 그것은 자유와 직접 연관이 있어요. 아까 리버럴과 프리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리버럴리즘과 프리덤. 프리덤은 이제 1780 몇 년인가요?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시민들이 자유를 얻게 되죠. 왕정에서 벗어나고 인간으로서의 어떤 권능이나 권위를 찾게 되는 그건 프리덤이고, 리버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제지받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게 리버럴리즘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리버럴리즘을 하나의 닥트린으로 봤을 때 그는 자유와 분명히 연관되어 있어요. 그죠? 생각의 제지를 받지 않으니까 자유롭죠. 또 for란 접속사가 나왔어요. It came as the for privilege. 권위에 대한 적으로 왔어요. 프랑스에서 왕정에 대한 적으로 왔어요. for는 enemy. 왕정에 대한 반대의 하나의 개념으로 왔어요. conferred, 어떤 privilege, 특권이에요. conferred, which was conferred. 또는 현재로 보면 which is conferred. 그런데 이제 옛날로 보면 which was conferred. confer A upon 또는 on B. B에게 A를 이제 수여하다. 그래서 conferring ceremony, 그럼 학위 수여식이라고 되죠. conferred upon.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얼마나 했어요? which was conferred 수동으로 가 있죠. A was conferred upon B. A는 privilege, B는 any class, 어떠한 계층에게도 in the community, 지역사회의 모세에서 by virtue of birth, 태어나는 그러한 출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by means of, by virtue of. 그러니까 왕가에서 태어나면 그들에게 수많은 특권이 주어지죠. 인간으로서. 왕가가 아닌 옛날에 우리 조선왕조 보면 그냥 서민도 아니고 천민으로 태어나면 특권이 어디 있어요? 인간으로서 삶이 아니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신분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던 특권에 대한 반대의 움직임으로 프리덤이, 리버럴리즘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자유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걸 리버럴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에서 억제해서 해방되면 프리덤을 얻게 되는 거죠. But the freedom it sought had no title to universality, since its practice was limited to men who had property to defend. 그러나 자유, 이때는 리버럴리즘. 리버럴리즘이 추구했던 자유는 freedom 주어 which it sought. which가 또 생략되어 있죠. 우리가 이 글을 보면 벌써 제가 이제 하는 글을 보니까 거의 100개가량 했는데 관계되면서 목적격이 대트나 위치로 나타나는 글들이 많지 않아요.
The freedom which it sought. 리버럴리즘이 추구했던 자유는 had no title to universality. 보편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지 못했다. 그럼 리버럴리즘이 추구해서 일반 시민이 자유를 가졌으면 유니버설리티가 있어야 되면 모든 국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다. 오늘날 우리가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자유롭다라고 하지만 자유스럽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회사에 들어가서 상사의 눈치 봐야 되고 또 상사들이 소위 속된 말로 갑질을 하게 되는 경우 우리는 자유가 있나요? 완전한 자유가? 그런 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보편성, 유니버럴리스트라는 명칭에는 어울리지 않았다. Since, 왜냐하면 it since는 for와 다르죠. 이미 이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It's practice,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freedom을, liberalism을 실천하는 그것이 who had property to defend, 스스로를 방어할 property, 재산이나 어떤 능력이 있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었기 때문에 잘 살고 상층부류의 사람들에게 있었지만 프리덤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주어지기는 했지만 그것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는 않았다. 왜? 하고 싶어도 그렇게 움직일 능력도 없고 배우지 않았으니까. 또 재산도 없고 재산을 쌓아 올릴 그런 기회가 언제 있었겠어요. As the former, 전자로서 뭐예요? mood로서 보면, 분위기로서, 감정으로 보면 it tends to be subjective and anarchist. 리버럴리즘은 주관적이고 anarchist, 무정부주의다. 무정부주의적이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살려면 정부가 하는 방침에 따라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가가 시행하는 정부가 추구하는 것에서 반대하는 쪽으로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고 따르지 않는 쪽으로 나갈 수도 있다. 그건 정서의 문제고 감정의 문제니까요. 무드라고 그랬으니까. It has always preferred to bless individual action rather than to approve the uniformities sought for by political power. 그래서 리버럴리즘은 언제나 prefer to 뭐뭐 하기를 좋아했다. bless individual action, 개인의 행동을 축복하고 그것을 이제 옹호하려는 그런 경향이 많았죠. 그죠? 리버럴리즘을 국가 전체로 통용시키는 건 어렵죠. 모두가 진보가 되어버리면 국가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사회가 지켜야 할 법규가 있는데 나는 리버럴하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되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그냥 가는 게 내 자유다. 이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국가의 체제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국가가 운영되려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나는 세금 안 내도 돼.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없어. 그렇게 되면 국가가 어떻게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국가가 운영이 되겠어요. 그래서 무정부주의적이라는 것은 조금은 전체로 국가 전체로 확대할 수 없고 국민의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주관적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오브젝티브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rather than to approve the uniformity sought for by political power. 정치 권력에서는 국가가 주로 제일 큰 정치 권력을 갖죠. 정치 권력에 의해서 추구되는 uniformities which are sought for. 추구되는 보편성. 그러니까 국가는 이 보편적인 행정 정치를 시행하려고 하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국민의 복지에 합당하게 모든 사람에게 복지를 시행한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개개인에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에 의해서 추구되는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을 approve, 인정하기보다는 개인의 행동을 오히려 prefer,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리버럴리즘은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 리버럴리즘을 닥트린으로 보면 분명히 프리덤으로 연결된다. 프리덤은 좀 개인적인 거고 리버럴리즘은 좀 큰 개념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보편성,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성이라는 타이틀을 얻지 못했다. 1번, Liberalism is not so much a mood as a doctrine. 이게 또 비교 구문이죠. Not so much A as B.
자, 이런 것들 제가 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제화 시킨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B만큼 A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A라기보다는 B다. B rather than A. 그렇죠? A라기보다는 오히려 B다. B라고 하기보다는 A가 not so much. 그만큼의 A는 아니다. 그러니까 리버럴리즘은 무드라기보다는 닥트린이다. 근데 첫 번째 줄 뒷부분에 hardly less mood than a doctrine. 리버럴리즘은 닥트린이면서 동시에 무드다. 그것이 as much as 그런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as well as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1번은 동등한 건데 A와 B를 등급을 나눠버리는 결과가 되니까 정답이 아니죠. 2번 Liberalism has attained universal freedom by political activity. 리버럴리즘은 정치적 행위에 의해서 universal freedom을 획득하였다. 아니죠. universal리티의 타이틀이 없다. 그랬으니까. 3번 Liberalism appeared as an opposition to the aristocratic privilege. 여기에 이제 aristocratic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귀족주의적인 특권이죠. 그러니까 위에 세 번째 줄에 conferred upon any class in the community by virtue of birth. 태어날 때 부모를 잘 만나서 왕이나 귀족들의 자식이 되고 자제가 되면 주어지는 특권. 귀족의 privilege에 대한 foe, enemy, opposition. 그래서 3번이 제일 가깝죠. Liberalism has sought uniformity not by political power but by individual obedience. 제일 마지막에 정치 권력이 추구했던 uniformity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서로 반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글을 읽게 되면 우리가 이제 문제화 시킬 때 대부분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 그 주제와 같은 것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밑에는 하나의 예시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걸 두 갈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첫 번째 있는 문장들을 잘 보셔야 되고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죠. 이게 대체적으로 토익보다는 토플 시험 같은 데 보면 지문 하나를 놓고 세 문제, 네 문제 문항이 나오죠. 그것은 대체적으로 글에 쓰여 있는 순서에 맞게끔 문제화가 돼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문항만을 이렇게 묻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1, 2, 3, 4로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1, 2, 3, 4의 문장이 길이에 따라서 제가 보기 좋게 이게 이제 배열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 문제에서는 순서가 바뀔 수도 있죠. 대체적으로 한두 문장 읽으시고 밑에 1번, 2번 얼른 보시고 하나씩 제거해 가는 거죠. 답이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해 놓고요. 답일 경우다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쳐 놓고 나중에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되죠. 4번 가겠습니다. Though a superficial understanding of science often causes man to arrive at hasty conclusion that science has no connection with moral judgments, this conclusion is not sustained by careful analysis. 여기에 주된 내용이 있습니다. Superficial understanding, 피상적인 겉만 보는 이해, 과학에 대한 이해가 종종 causes man, 사람들로 하여금 to arrive at hasty, 재빠른, 조금은 너무 서두르는 결론에 이르게끔 하지만 어떤 결론? conclusion that 동격, 내용을 나타내는 건 뭐라고 하는 Science has no connection with moral judgment. 과학은 도덕적 판단과는 no connection,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만 왜? 과학을 피상적으로 알게 되면 This conclusion is not sustained by careful analysis. 이 결론은 조심스럽게 분석해 보면 sustained
우리가 지탱하고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얼른 1번 보시면 Science has nothing to do with moral judgment. 안 되죠. 이 결론은 조금 조심스러운 분석에 의해서 지탱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1번은 답이 아니에요. It is true that scientific question is not the same as the ethical question in that why did I do it is radically different from should I have done it? But the scientific question is not even possible except upon an ethical basis. 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 그러면은 뒤에 내용은 과학적 탐구는 ethical basis, moral judgments를 근거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지요. 유용성 문제는 따지지 않더라도 과학이 도덕성을 저버리면 거짓 분석이나 거짓 연구가 될 수 있어요. 과학뿐만이 아니라 인문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의학이든 이건 사실이죠. Scientific question, 과학이 던지는 질문이 not the same as the ethical question. 윤리적인 질문, ethical을 몰랐다 하면 moral, 도덕적인 question과는 같지 않다, 다르다는 것은 사실이죠. In that 뭐라고 하는 점에서 Why did I do it? 내가 왜 그것을 했지? 이런 과학적 질문이에요. 그 이유를 대야 되죠. 그것이 radically 근본적으로 몹시 달라요. Should I have done it? 내가 그것을 했어야 했을까? 당위성의 문제니까 윤리적인 문제고 도덕적인 문제예요. 너는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라고 하는 예를 드는 거예요. Why did I do it? 과학적 퀘스천이고요. Should I have done it? ethical question이요. 다르죠. 겉만 보면 다르죠. 그러나 the scientific question, 내가 그것을 왜 했을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고 하는 밑바탕에 윤리적 기준이 깔려 있어요. Not even possible, 가능하지 않는 거죠. Except upon 뭐뭇을 기초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뭐뭇이 아니라면 ethical basis, 윤리적 기초 위에 과학의 질문이 서지 않으면 과학은 연구할 수 없는, 나아갈 수 없다. 2번, Science and ethics are quite different kinds of discipline. 과학과 윤리는 서로 다른 학문의 분야다. 이거 일반적으로는 맞는 거죠. 다르죠. 그런데 본문의 내용에서 찾아낼 수 있는 내용이냐, 이걸 따져야 되니까 일단 2번은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제 보류 상태로 가죠. 1번은 아니고요. 그래서 위에서 다 점검합니다. Science cannot be divorced from ethics because science would not be permanently possible except upon a prior basis of trustworthiness. 과학은 윤리로부터 이혼될 수 없어요. separated, 분리될 수 없어요. 과학이 가는 곳에 윤리가 있고 윤리가 가는 곳에 과학이 있다는 것은 아니죠. Not vice versa. 반대는 아니겠죠. Not vice versa. 반대는 아니에요. A는 B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B가 A다는 아니죠. Not vice versa. 과학은 윤리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학의 탐구를 하는 데는 윤리적인 기초가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Science would not be permanently possible. 과학은 영원히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과학은 영원히 가능해야 돼요.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세상의 발전을 위해서 과학은 발전해 가야 돼요. Except upon 또 나와 있어요. A prior basis of trustworthiness. 믿음성이 있느냐? 이거 윤리죠. 윤리적으로 믿을만하고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에 prior, 앞에 기초 위에가 아니라면 벌써 몇 년 됐어요. 우리가 이제 복제에서 모 교수가 이제 틀린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의 문제가 되고 PD 수첩에서 다루고 그랬잖아요. 윤리성이 무너지면 과학은 영원히 가능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안 되죠. If we should ever give up the basic moral position according to which a man should be strict with himself even when he might not be detected, science will soon come to an end. 가정이겠죠. should, would. 만약에 우리가 한 번이라도 ever, never는 결코 아니다.
ever는 한 번이라도 give up, 포기하게 되면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과학자들의 경우에 가정부 미래로 쓰이는 should예요. The basic moral position, 과학의 기초로 작용하는 기본적인 도덕적 위치를 포기하면 이렇게 해서 윤리에 벗어나고 이거는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자기의 연구의 결과인 양 내놓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특히 저도 해당 대학에 있을 때 모든 교수에게 적용이 됐습니다만 논문을 쓸 때 남의 논문을 인용할 때 반드시 인용을 해서 다운표 속에 넣고 출처를 밝혀야 되죠. 다운표 속에 넣지 않고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표절이 돼요. plagiarism. 그러면은 책임을 면할 수가 없죠. 자기 이야기처럼 하면 안 되죠. 분명히 출처를 밝히고 이거는 어디에서 인용한 것으로 이것을 인용해 보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결론적으로 나간다. 그건 충분히 accept 되지만 마치 자기 이야기처럼 다운표 속에 넣지 않고 참스키 맷, 랭에커 맷 이거 하지도 않고 논문을 쓰게 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특히 학자적인 양심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basic moral position according to which 관계대명사 절이 뒤에 따라서요. which는 basic moral position이에요. 그 포지션에 따르면 a man should be strict with himself. 사람은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돼요. When he might not be detected.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detect. 다른 사람이 와서 눈여겨보고 조사해보고 그것을 바라보는 눈초리가 없는 경우에도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된다는 그런 모럴 포지션을 기법하면 should가 들어간 것은 그럴 가능성이 과학자들의 경우에는 거의 없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러면 science will soon come to an end. 과학은 곧 끝나버리게 돼요. Without trustworthiness, the finest laboratories would be relatively worthless. 믿음이라고 하는 윤리적 기초가 없으면 신망이라고 하는 믿음, 신빙성이라는 그런 윤리적인 태도가 없으면 finest laboratories, 이 세상에서 아주 최고의 실험실도 relatively worthless. 비교적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는 것이 될 거예요. 신임을 하지 못하는데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의 결과가 얼마나 받아들여지게 되겠는가. Science is a rare flower which grows only in certain well-prepared soil. 과학은 희귀한 꽃이에요. 어디에 사는 단지 certain 어떠한 well-prepared 잘 준비된 soil 토양에서만 성장하는 잘 준비된 soil은 trustworthiness가 있고 basic moral position을 기법하지 않는 토양에서 과학은 꽃처럼 성장하고 과학의 성과는 나타날 때는 희귀하고 드물죠. 남의 이야기를 중복해서 논문집으로 실을 수는 없잖아요. 인문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어떤 학문이 되었든 예능이든 자기가 쓰는 논문은 자기 것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쓰는 거지요. 그러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Science has nothing to do with moral judgments. 안 된다고 그랬죠? Science ethics are quite different kinds of discipline. 서로 다른 종류다. 맞는 이야기지만 이 글의 내용은 과학의 탐구는 윤리를 기초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이지 이번의 이야기를 결론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When we do scientific research, moral attitude should be out of consideration. 우리가 과학형 탐구를 할 때 도덕적 태도는 out of consideration,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When scientists do not take moral judgment into consideration. 과학자들이 도덕적 판단을 고려에 넣지 않으면 science would stop. 과학은 멈춰 버릴지 모릅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Signposts giving place names stand everywhere about English countryside, directing travelers to cities, towns, and villages. Signposts. 자, 우리가
어떤 시골에 갔을 때 어느 마을로 들어가는 표지판이 있죠. 표지판, signposts. 근데 그 표지판은 giving place names. 자, 그러면 경상북도겠죠? 의성군, 경상남도인가요? 자, 어쨌든 구미 place name을 주는 signpost. 그게 영국의 시골 지역 about 모든 지역에 걸쳐 모든 곳에 서 있어요. 그 영국의 이야기면 이건 어느 나라나 사인포스트가 다 있죠. 우리가 산에 가면 이제 표지판이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조치원 뭐 이렇게 미국에서 고속도로를 타러 가면 뭐 이렇게 속도 제한도 있지만 거기에 뭐 애리조나 어디로 간다 아니면 뭐 아이다호 감자가 많이 나는 아이다호 뭐 이런 표지판이 있죠. 아이다호 몇 킬로 이런 거. 근데 이제 산에 가면 또 이렇게 그렇죠. 이쪽으로 가면 어느 개까지 5km, 이쪽으로 가면 등산로 어디 나온다. 이게 사인포스트. 사인포스트는 영국의 시골의 모든 지역에 거의 장소 이름을 주는 사인포스트가 서 있어요. Directing travelers, 여행자들에게, 그곳에 다가간 사람들에게 cities, 어느 도시로 가는가. towns는 city보다 좀 작은 규모의 그리고 실질적인 마을로 가는 길을 안내하면서 사인포스트가 서 있습니다. Most countries가 아니고 counties죠. 잘 보시면 have name boards to mark their boundaries and some of the more helpful also label streams and rivers. 대부분의 주는 카운티는 우리적으로 보면 군 정도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더 크지만 그러니까 미국이 뭐 이렇게 50주 있으면 캘리포니아 주 무슨 카운티 뭐 또 있죠. 카운티 로스앤젤레스 시가 있지만 또 카운티 그러니까 이걸 한국의 도라고 한다면 경기도 뭐 경상남도 도라고 한다면 도를 나누는 군 정도 카운티가. 근데 개념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지리적인 크기는 훨씬 크죠. 카운티. 그 카운티는 name boards 이름판을 가지고 있어요. 보드는 나무판이죠. To mark their boundaries 그들의 경계. 그러니까 무슨 카운티에서 어디 카운티로 들어간다. And some of the more helpful name boards. 조금 더 도움을 주는 이름을 알려주는 이름판에 몇몇은 label, 이름을 달고 있어요. Streams and rivers. 어느 새강, 어느 river. 그래서 낙동강, 하류, 어디로 가는 거. 아니면 stream은 river보다는 조금 작은 개념의 stream이죠. 새강, 이 정도. In hill and walking country, we are helped by pointers marking the footpaths to Helvellyn or to Kinderscout or to Dunkery Beacon. 언덕이 많고 워킹 그래서 사람이 걸어서 다니는 그 시골에는 가면 we are helped 우리는 어떤 도움을 받아요? pointers 지침판이죠. 그러니까 이 지침판은 이렇게 약간은 뾰족한 거죠. 이름판은 네모적인 거고 지침판은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가면 뭐 천왕봉으로 간다. 자, 이쪽 가면은 흔들바 이쪽으로 간다 하는 지침판. 2km를 더 가라, 3km를 더 가라 하는 그러한 포인트, 지침판의 도움을 받죠. 근데 지침판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Marking footpaths to Helvellyn. 헬블린으로 가는 footpath, 걸어가는 길, 도보길. or to Kinderscout, 킨더스카우트로 가는 길, 몇 킬로, 몇백 미터. or Dunkery Beacon, 또는 덩커리 비컨으로 가는 것을 알려주는 포인터의 도움을 받습니다. 비컨은 뭐 대문자로 쓰여 있으니까 이제 고유명사적인 거지만은 비컨은 하나의
표지네. 등대. 아니요. 봉화. 옛날에 이제 산과 산에서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봉화불을 켜서 자, 준비하라. 그렇죠. 봉화나 그다음에 배들이 들어올 때의 등대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클이라고 하는 지역에 등대로 가는 길, 만약에 항구 도시라면, 항구 마을이라면, 아니면 산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봉화라는 이름을 알려주는 포인터의 도움을 받습니다. Indeed, public, 자, 그러면은 1번으로 먼저 가볼까요? Signposts standing everywhere about the English countryside. 거기까지 문제 없어요? Seldom tell you place names. 아니죠. seldom이 아니죠. 다 알려줘요. 1번 안 돼요. 자, some pointers in hill and walking country that might lead you to wrong footpaths were eliminated. 아직 그런 내용 안 나왔어요. 잘못 인도할 수 있는 그런 some pointers가 제거되었다. 그런 말 안 나왔어요. 자, 그럼 더 보는 거예요. Indeed, public footpaths all over the country are now being signposted more systematically as a result of legislation 1965 passed to preserve traditional rights of way. 사실 public footpaths, 대중들이 많이 다니는 도보길, 걸어서 다니는 길들은 all over the country, 영국 전역에 걸쳐 있는 걸어 다니는 footpaths는 are now 지금 being signposted, 표지판을 달고 있는 중이다. more systematically, 보다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옛날에는 조금 부족했던 내용을 더 넣고 좀 더 세밀하게 as a result of legislation 1965년에 통과한 법의 결과로 passed to preserve traditional rights of way 전통적인 right of way 보행권 right은 권리죠. 근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소유하건 소위 국가의 땅이라면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겠죠. 모두의 땅이니까. 그런데 사유재산일 때 우리가 산에도 가보면 사유재산인 산이 많거든요. 그런데 길이 그렇게밖에 날 수가 없는 경우 어떤 제가 살고 있는 그 분당의 한 동네도 뒤에 뒷산이 사유재산이어 가지고 그 주인께서 보지는 못했지만 그 막아버렸어요. 가지 못하게. 그런데 그거는 안 되죠. 라이로비는 이거는 누구나 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용해서. 물론 국가의 단체나 지방자치니까 동의를 구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전통적으로 누구나 길이 생기면 갈 권리가 있어요. 보행권을 유지하고 보존해야 된다는 레지슬레이션의 의결사항 국회의 법률의 결과로 모든 길에다가 가는 사인포스트를 이게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게 없으면 가지 말라는 것도 돼 있죠. 근데 이제 너무 짧은 길이어서 이렇게 길로 들어가서 어느 집이 이렇게 딱 그러면 이건 private way, no entrance 이런 것은 들어가면 안 되죠. 사적 길이니까. 근데 이런 것이 없으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누구에게나 보행권을 주도록 유지하는 그런 법률의 결과로 이제 사인포스트가 보다 체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The main purpose of all this labeling is, of course, to inform the traveler where he is or how to get to where he wants to go, but not place names themselves can have another use. 이 레이블링, 그러니까 사인포스트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의 주요한 목적은 물론 the traveler, 그 여행자에게 지금 그가 어디에 있는가 or how to get to where he wants to go,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가 하는 것을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기본 목표예요. 그러나 the place names themselves,
사인포스트에 붙여지는 이름 자체는 can have another use. 다른 또 하나의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but 앞에서 끊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대로 놔뒀습니다. They can have to reveal the beginnings of English history. 그것은 영국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영국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니까 거기서 끊고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문장은 뒤쪽으로 연결되는 내용 이렇게 하는 문제화 시킬 수가 있지만은 자 일단은 where he wants to go 거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아까 안 된다고 그랬죠. seldom이라는 것 때문에. 2번 이게 eliminate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없죠. 그게 오히려 사인포스트를 체계적으로 붙이고 그걸 정비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던 거고. 3번 Public footpaths are signposted in order to inform the traveler of his position or of the footpaths he should follow. 대중이 일반적으로 다니는 도보길은 표지판이 있죠. In order to inform the traveler, 여행자에게 his position, 그가 지금 있는 곳 또는 the footpath he should follow, 그가 따라가야 할 도보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인포스트에 있다. 그게 맞는 이야기죠. 4번 Under legislation passed in 1965, 문제 없어요. Signposts were repainted and enlarged in order for the traveler to see them clearly. 표지판이 페인트 칠을 다시 하고 좀 더 크게 만들어졌다. 여행자가 분명하게 보도록.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 없다고요. 네,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6번. Submission to leaders in times of danger is often necessary. 위험에 처해 있는 순간에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종종 필요하다. 이게 글 전체의 내용이지만 often이죠. often에서 언제나 가지고. 1번 먼저 Submission to leaders is not justifiable under any circumstances.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often necessary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안 되죠. It is obvious that 이렇게 찾아가면 쉽게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It is obvious that in a shipwreck, it is a good thing for people to obey the captain. 그래서 종종 필요한 경우에 이해가 나왔어요. 그래 아까 leaders를 국가의 지도자라고 했지만 광범위하게 보면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죠. 예를 들어 분명한 것은 배가 난파했을 때, shipwreck, 배가 깨어졌을 때, 파손됐을 때, 난파했을 때 선원들이 캡틴, 선장의 말에 따르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런 경우는 필요해요. But there are certain inevitable evils in submission to leaders which make it regrettable if fear brings about such submission when it is unnecessary. But 그랬어요. But. 언제나 글을 보면 무엇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안 된다. 무엇은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된다. 대체적으로 글이 그런 흐름으로 가죠. 그러나 분명한 피할 수 없는 evil, 악한 모습, 잘못이 있죠. 어디에? In submission to leaders. 리더에 대한 복종을 함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evil이 들어있어요. evil이 아니고 evil입니다. evil. 이거는 악마 할 때는 devil. 이것도 evil, evil이 아니고 evil, devil. Which make it regrettable. 그런데 이 evils는 leaders which make regrettable 그 submission을 regrettable 후회스럽게 만드는 거죠. evil이 어떤 악한 것들이 드러나면서 which는 leaders가 아니고 evils고요. it는 submission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evil들이 나타남으로써 리더에 대한 submission이 왜 그랬을까? 우리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후회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If fear brings about such submission when it is unnecessary. 그 submission이 unnecessary, 필요하지 않았는데
이거 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나에게 위해가 가해지지 않을까 하는 공포나 두려움이 그런 복종을 가져온 거라면 분명히 잘못된 이불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왜 그랬지? 우리 잘못했어.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아직 2번은 안 남았고요. 3번을 보시면 Submission to leaders caused by fear, 두려움에 의해서 야기된 리더에 대한 복종은 will bring about unavoidable evils. unavoidable은 inevitable을 바꿔 쓴 거니까 이불을 가져올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갑니다. Submission to leaders takes away the sense of individual responsibility and the habit of individual thought. 그러면 어떤 악이 온다 그래서 악의 예예요. 그러니까 리더이라는 복종은 sense of individual respect, 개인의 책임감을 빼앗아가 버리고 리더에 복종했으니까 리더가 그것을 하니까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건 나쁜 결과죠. 그리고 habit of individual thought,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빼앗아가 버려요. 개인이 생각해서 자기의 행동에 규범을 삼고 거기에서 해야 될 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리더의 복종이면 어떻게 해야겠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If the chosen leader is not exceptionally high-minded, he will sooner or later betray his followers, as happened almost invariably with Greek tyrants. 만약에 선출된 리더, 국가의 수반이랄지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exceptionally high-minded, 예외적으로 높은 생각을, 고매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국민 전체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도민이나 시민들에게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높은 생각을 가지는 예외적으로 쓰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he will sooner or later betray his followers. 언젠가는 그의 추종자들을 배신하고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서 많이 보는 거죠. As happened almost invariably with Greek tyrants. 힐압 옛날 고대 그리스의 독재자들의 경우에 invariably 변함없이 always 존재하였던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배신 행위를 곧 보게 될 것입니다. And since his power is based upon a general diffuse fear, he will probably do little to dissipate such fear, but will on the contrary encourage believing threats from enemies. 그의 파워, 그가 가진 권력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어요? General, 일반 대중에게 diffused, 퍼져 있는 fear.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국민 속에 퍼져 있는 두려움의 독재가 심한 국가에서 퍼져 있는 그러한 공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do little,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왜? 국민들을 억압하고 공포하면 국민들이 따라온다고 생각하니까. To dissipate such fear. 국민들 속에 퍼져 있는 그러한 두려움을 dissipate, 없애고 분산시키고 사라지게끔 하는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강화하겠죠. 왜? 자기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오랫동안 국가를 국민들 위해 군림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But will on the contrary, 그렇게 하지 않고 그와 반대로 encourage believe in threats from enemies. 적으로부터 국가에 대한 침략 행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국민은 나를 따라야 된다. 내 결정에 따라야 된다라는 적으로부터의 위협들에 대한 믿음을 오히려 부추기고 강화하는 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 The result will be witch hunts within and wars without. 그 결과는 within the country, 내부적으로는 witch hunt, 마녀 사냥이 될 거고, 그러니까 자기의 정적들을 마녀라고 생각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반역자로 생각해서 잡아들이고, and wars without,
without은 within과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within the country, without은 out of the country 그 의미예요. 무엇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밖으로는 대외적으로는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독재자일수록 전쟁을 선포함으로써 자기가 처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This whole tragic sequence, 이런 모든 비극적인 일련의 상황, 복종, 공포감 조성, 마녀사냥, 전쟁 선포, 이런 일련의 상황은 outcome of the fear, 두려움의 결과로 나온 거예요. Men feel towards their fellow men. 사람들이 자기들의 동료를 향하여 느끼는, 근데 그 동료의 가장 우두머리에 어떤 독재자나 리더가 있겠죠. 그들에 대해서 느끼는 공포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통치자에 대한 또 그들이 수행하는 공포 조성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것을 퇴치할 수 있어야 된다. 1번 안 된다고 그랬죠. 2번 Submission to leaders comes from the habit of individual thought. individual, 개인적인 사고의 습관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위에 5째 줄에 보면 4번째 줄부터 takes away the sense of individual responsibility and the habit of individual thought. 개인의 책임감과 개인적 사고의 습관을 빼앗아가 버린다. 개인적으로 사고를 못해요. 그냥 뭉쳐서 그 안에 끼어서 가는 거죠. 그건 2번에는 안 되죠. Submission to leaders caused by fear. 두려움에 의해서 야기된 상충부 우두머리에 대한 복종은 피할 수 없는 악을 가져오게 될 거다. 가장 정확한 답이고요. Submission to leaders is recommendable. Recommendable when the chosen leader is high-minded. high-minded 되는 경우에 추천할 만하다? 누가 추천할 만하다고 그랬어요? 가끔은 필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4번이 실령 일반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본문의 글에서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12강에서 우리는 글의 내용을 잘 나타내는 그러한 것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이게 꼭 주제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제에 관한 것은 또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주제는 그 지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아이디어 생각이고, 이거는 부분적으로 옳은 것일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옳은 것일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옳은 내용일 수도 있고, 그거를 찾아내는 그런 거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좀 추상적인 거여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에 어려운 것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일상생활에 여러분 주변에서 충분히 보고 듣고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100% 어려운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0% 쉬운, 100%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복습할 시간이 좀 없겠지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해가 잘 안 된다, 내용적으로 또는 어휘적으로 좀 어려운 것이 있다, 좀 그것만 한두 개 골라서 처음에는 소리내어 읽으시고요. Submission to leaders in times of danger is openness. 어디에서 끊어진가를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뜻을 헤아리고 문제를 보시고, 일단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그 강의록에 서브노트를 하고 뭔가를 쓰셨다면 그걸 다시 한번 새 것을 뽑아가지고, 처음에 뽑으실 때 두 부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나중에 두 번째 거 깨끗한 건 한번 다시 보면서 답을, 그러니까 바로 10분 30분 있다 하면 그냥 답이 생각나죠.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문제를 푸시면 또 여러분 실력이 얼마만큼 향상되는가 이걸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